9월 21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고 하죠. 현재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11%, 그러니까 노인 10명 중에 1명이 치매에 걸리고 있다는데요. 특히나 이번 추석 명절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께서 자꾸 깜빡깜빡 하시거나 예전 같지가 않아서 혹시 치매가 아니실까, 검사를 받으셔야 할까 걱정인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이승훈 센터장을 모시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두려워지는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네. 일산의 명지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현재 전문의로도 계시고 센터장까지 맡고 계시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바쁘시겠어요. 네, 이번 달이 또 치매 극복의 주간도 있고 그래서요. 네, 좀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네. 평소에 센터에 계십니까? 병원에 계십니까? 병원에서 일주일에 3일 이상을 있고요. 일주일에 2번을 이제 수원에 있는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경기도 광역치매센터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도 사실 많으시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네, 경기도 광역치매센터라고 하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경기도의 치매 안심센터가 46개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치매 관리에 대한 이제 조기 검진이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홍보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지자체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통합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교육하고 이런 총괄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 광역치매센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매는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이 광역치매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느끼셨을 텐데 오늘 그 얘기들을 좀 나눠볼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 21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이 날을 앞두고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일단은 각 치매 안심센터들도 치매 극복의 날 행사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만 해도 이제 그 화성시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 이제 극복의 날 가서 좀 강연을 하나 하고 왔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도 이제 다음 주 이제 9월 24일 날 이제 극복의 날 행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행사인가요? 그날은 이제 그 치매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극복을 위한 이제 유공자를 저희가 축하를 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시상을 하는 것도 행사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좀 유용한 강연들도 그때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강연이라든지 유관기관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센터장님? 너무 광범위하게 여쭤본 것 같긴 한데요. 더 자세하게 여쭤보기가 힘듭니다. 이제 치매 극복을 바라볼 때 네.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 있을 거고요. 어떤 국가 사회적인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중앙 치매센터라든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같이 이제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 캠페인들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것을 확산하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앙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제 개인 차원에서는 각자 이제 개인적인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뭐 저희가 우리나라만큼 이제 치매 극복 인프라, 개선 인프라가 이렇게 잘 깔려 있는 나라가 또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안심센터가 거의 지자체마다 다 있고 근처에 다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보도 얻으시고 그리고 조기 검진도 잘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얻으신 어떤 정보들을 일상생활에서 그 예방을 위해 잘 활용하신다면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심센터에 가면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가 있나요?
일단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게 되면 네. 이제 그 노인분들은 다 가서 방문하셔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노인이라 하면 네, 65세 이상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네. 이제 그분들이 오시면 일단 가깝게는 이제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한 여러 뭐 그 정보들 책자라든지 뭐 이런 그 인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이제 일주일에 몇 번 이제 안심센터를 가셔서 이런 잘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같이 집단 프로그램처럼 하는 건데 재미도 있으시고 네. 그런 것들이 인지 건강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시면 도움이 되신다. 말씀드릴 수 있고 혹시라도 거기서 조금 더 인지가 좀 나빠지신다면 이제 빨리 조기 검진을 매년 또는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빨리 개입을 받으실 수가 있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저랑 비슷한 궁금증들을 가지시더라고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무료입니까? 예, 무료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치매 안심센터가 256개가 전국에 다 있고요. 경기도에만 46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 안에 지자체 안에 있어요. 가까운 동네 안에 있고요. 그래서 보통 거기 안에서 등록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게 이제 센터에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센터장님을 비롯하여. 네, 저희도 센터에서. 개발하고 중앙치매센터라는 곳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예를 들어 하나 정도 우리가 집에서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이제 보통 유튜브 많이 하시니까 예, 유튜브에서 이제 치매 예방 체조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면 네. 거기에 많이 컨텐츠가 올라와 있거든요. 치매 예방 체조라고 하면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예방 체조니까 당연히 이제 그 극복을 위한 그런 검증이 된 동작이라든지 체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집안에서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실내에서 할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찾아보셔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많이 걷는 게 좋다, 아니면 손을 많이 움직이는 게 좋다, 아니면 기억력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뭐 그림 맞추는 게 좋다. 뭐 굉장히 많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어디를 많이 쓰는 게 치매 예방에 좋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그런 그 뭐 다리를 움직이시는 것부터 손 미세 운동 움직이시는 거, 뭐 인지 활동을 하는 거 다 도움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뇌라는 게 사실은 잘 지켜야 뇌를 잘 지켜야 치매가 예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뇌라는 게 하는 일들이 몸을 운동하고 그 다음에 뇌를 판단하고 기억하고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다 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뇌가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뇌 근육이 쓰면 쓸수록 근육이 발달하듯이 뇌도 쓰면 쓸수록 발달하는데 그것이 이제 걷기 운동 이런 것들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활성화되는 영역들이 또 그쪽이 활성화되는 거고 인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또 기억력을 활성화하면 또 그렇죠. 그쪽 영역이 강화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이 다 있고요. 예. 그렇군요. 앞서는 이 치매센터에서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식들 그리고 또 프로그램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센터장님께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기 때문에 이 치매에 관련된 의학적인 질문들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치매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계시거든요. 의학적으로 치매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치매는 일단 그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원인 때문에 오는 뇌 기능의 손상으로 지속적으로 그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 해서 끝나지 않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일상생활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우리가 그 상태를 이제 우리가 보통 치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 우리가 보통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때 이 치매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 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기억력은 인지 기능의 한 부분인 거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치매하면 이제 노인성 치매, 보통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매라고 하는데 네. 그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초기 증상이 보통 기억력 저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통 대표적인 증상으로 하는 거고 우리 인지 기능에는 되게 많죠. 뭐 집중력도 있고 그렇죠. 공간을 보는 힘도 있고 말하는 능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사회적인 기능을 보는 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인지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초기의 반응이 이 기억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력에 어떤 감퇴가 일어났을 때 치매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능이기도 증상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가장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치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알츠하이머도 네. 있고요. 뭐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네. 이렇게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종류별로 전부 다 초기에는 이렇게 기억력 장애가 오나요? 조금씩 그 병의 원인마다 시작 증상이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대표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뇌 혈관성 치매가 온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는 부위에서 오면 뇌졸중이 오면 거기 말을 못 하시게 될 거고,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곳에 오면 이제 운동 기능부터 좀 안 되시겠죠. 네,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경우도 보통 기억력부터 손상이 오지만 보통 이제 손떨림이라든지 어떤 이제 다른 운동 증상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밖에 뭐 전두축두 치매라든지 뭐 레비소체 치매라든지 대사성 치매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온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그 여러 가지 원인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원인들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역적인 원인,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는 원인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비가역적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돌리기 어려운 원인, 보통 퇴행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을 크고 보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알츠하이머병,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이 한 치매의 한 60-7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네. 그 알츠하이머병은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제 나쁜 단백질이 이렇게 쌓여서 오는 그런 치매를 말하고, 혈관성 치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뇌졸중이나 출혈로 인해서 오는 그런 병이고, 그다음에 파킨슨병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두축두 치매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퇴행성 원인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좀 한 번 생기면 좀 쭉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가역성 치매라고 하면 이제 뇌에 물이 차는 수두증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수두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빈혈이나 갑상선 질환 같은 호르몬적인 원인이나 내분비적인 원인으로 오는 병들 때문에 오는 치매들, 이런 것들은 또 원인을 해결하면 대부분 또 정상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치매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매는 나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을 수 있는 치매도 있나요? 그렇죠. 네, 전체 치매를 한 10개 전체 치매가 있다면 한 10개 중에 한 1개 정도? 네. 그러니까 5에서 10% 정도는 이제 되돌릴 수도 있는 치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 꼭 그런 치매 증상이 있을 때 그걸 나는 이제 더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빨리 검사를 받으셔서 그 원인을 해결하실 수 있는 걸 찾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강조하신 빨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뭐 앞서 말씀드렸던 정상압 수두증, 이제 수두증이라고 하는 것도 뇌에 물이 차서 생기는 치매인데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뇌 압력을 낮춰주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것도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그 원인도 사실은 가역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건망증과 초기 치매의 증상을 구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실제로 정신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으로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치매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중에 건망증인데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요거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일단 일반 분들이 사실은 구분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네, 건망증과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를 구분하기 쉽지는 않은데 네. 일단 건망증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보통
최근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떨어질 때가 보통은 치매 원인으로 오는 기억력 장애인데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보다는 뭐 오래전 일들을 잘 기억을 잘 못하신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뭐였지? 뭐 이런 걸 잘 기억 못하신다 그러면 그건 약간 건망증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힌트를 주면 내가 그때 우리 어디를 갔었잖아라고 힌트를 주면 그때 맞아 거기 갔었지 하면서 줄줄줄줄 다 얘기를 다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건 건망증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다른 뭐 방향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길을 헤매거나 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저하를 받지 않는 게 건망증이고 치매는 그 반대가 되겠죠. 최근 일들에 대한 기억력들이 더 많이 떨어지고 오래전 기억들은 대체로 좀 기억을 잘 하시고 그리고 방향 감각이라든지 말을 하는 거에 대한 기능이나 유창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되면 조금 치매일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 단기 기억부터 사라질까요? 치매는?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해마라는 기능에 해마라는 부분이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아마 해마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쵸, 이제 뇌라는 부분에서 안쪽 깊숙한 곳에 실제로 이제 해마처럼 생긴 뇌 장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뇌 기억력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 했죠. 거기가 이제 해마 부분이 손상이 처음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해마 부분이 손상이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컴퓨터로 따지면 램이라고 하는 단기 기억 장치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것들은 대뇌 피질에서 저장이 되는데 그건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이미 저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손상이 안 받았으니까 몇 년 전, 10년 전 일들은 잘 기억하는데 단기 기억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은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9025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아버지께서 술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술을 뺏으려 하며 화를 무척 많이 내세요. 근데 얼마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성향도 좀 많이 있어지신 것 같습니다. 술을 끊으시면 나아지실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이제 조금 이제 술로 인한 알코올성 치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사실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 기간이 이제 술을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오래 드셔 오셔서 진행이 천천히 오랫동안 진행되셨다면 이제 술을 이제 단주를 하셔도 이제 회복되는 게 좀 제한적이실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당연히 술을 끊으시면 더 진행되는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가 있죠. 더 나빠질 수 있는 걸 지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성격 문제, 성격 변화 같은 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성격 변화 같은 부분은 이제 술을 드시고 나서 더 성격이 난폭해지시거나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간병인 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힘들게 하는 증상들이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빨리 단주를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금주를 도와주는 약물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럼요, 있죠. 네, 금주 약물이 있고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또 주로 중독을 많이 보기 때문에 같이 보신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좀 다뤄주시는 일을 하시려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좀 눈이 깊어야 될 것 같아요. 눈빛이 많이 깊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위에서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궁금한데요. 저희 장모님께서 72살이십니다. 치매 초기 단계이신 것 같은데 증상이 손떨림이 좀 있으시고요. 가끔 보면 멍한 상태로 어딘가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형 같은 걸 잘 기억을 못 하십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장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예전엔 잘 찾아오셨는데 요즘엔 저희 집도 잘 못 찾아오시네요.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네, 일단은 조금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초기 치매이신 상태이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좀 갑자기 하루 중에 멍해지는 때가 있고 좀 길찾기라든지 조금 방향을 잘 못 찾으시는 거라든지 이런 공간을 보는 힘이 약해지신 것 같은데 이제 좀 의심되는 치매 유형이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루이소체 치매라든 병과 연관될 수 있는데 그게 뭔가요? 이제 루이소체 치매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그
알츠하이머병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단백질이 쌓이는 병이 원인이라면 루이 수체 치매는 알파 시뉴클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나쁜 단백질이 또 쌓이는 거예요. 단백질 종류가 예, 종류가 다르고 이제 그거는 또 증상이 이제 좀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약간 이거에 약간 파킨슨병 증상도 살짝 나타나고 네, 수면에서 약간 이상 운동도 나타나고요. 거기다 공간 보는 힘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런 치매 유형이 있으실 땐 이제 대처 방법은 비슷하세요. 이제 보호자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인지 자극을 좀 많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리되지 않는 한에서 이제 여러 여기저기 좀 다닐 수 있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주간보호센터라는 이제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이제 낮에 갔다가 이제 프로그램들을 다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고 네.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간보호센터에 참여할 수 있으면 거기도 참여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적절한 수면이나 식사 이런 것들 뭐 기본이 되시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도움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문 들어온 게 1748님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걸으며 운동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데요. 최근에 운동하러 나가셨다 한참을 안 들어오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아파트 단지에서 집을 찾는 길을 못 찾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뇌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치매가 아닐까 걱정은 되는데 뇌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일단은 안심하고는 있는데 이러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한 번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건지 그리고 계속 나빠지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의 사건만으로는 좀 보긴 어려운 게 뭐 일시적인 이제 뇌 허열 증상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노인분들은 또 약을 많이 드시니까 뭐 약의 어떤 과용이나 약의 농도가 갑자기 올라갔을 때 네. 약간 멍해지실 때가 생기실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원인들이 아니라 이제 다른 원인이라면 이제 분명히 더 검진을 더 해봐야 될 텐데 단순히 뇌 영상을 한번 촬영해가지고 뇌 위축 같은 게 없다. 그러니까 뇌가 쪼그라든 정도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해서 치매가 아니다 뭐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능부터 떨어진 다음에 뇌 위축이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한 번으로 마치지 마시고 이제 치매안심센터 앞서 말씀드렸던 그곳에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해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었어도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치매안심센터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쪽에 더 명확하게 받으실 수가 그렇죠. 있나요?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걸 매년 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더욱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도움이 되시죠. 네. 그렇군요. 우울증을 앓는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살짝 좀 가라앉아 있다 하는 경우에도 치매에 걸리기 쉽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우울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했더니 치매가 더 많이 오더라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상호 작용을 하는 그런 병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가성 치매다라고 해서 우울증이 아주 심할 때는 또 치매와 감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된 관계를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병이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뭐 란셋이라는 이제 저명한 이제 저널 그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4년마다 치매 위험에 기여를 하는 생활 인자들, 위험 인자들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올해도 이제 2024년에 나왔는데 이제 우울증이 전체 치매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보통 한 3% 정도 기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네. 위험도로 봤을 때는 이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보다 2배 이상 위험이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울증 관리, 그러니까 내 기분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우울증을 앓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치매를 앓는 연령대가 좀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치매가 이제 보통 65세 이전에 발병을 하면 이제 조기 발병 치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조기 발병 치매가 보통 전체 치매 한 5%에서 한 1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기 발병 치매는 이제 선별 검사가 요새 또 많이 활발하게 되면서 더 많이 발견되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사회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복잡한 인지 활동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매가 또 빨리 발견되기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불행한 부분이죠. 사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셔야 되는 때에 치매가 온다는 것이 네. 그럼 젊어서 치매를 앓으면 좀 더 빨리 낳거나 잘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게 또 안타깝게도 그렇죠. 이제 뭐 이제 치매가 이제 조기에 발견이 된다는 거는 이제 유전적인 성향도 좀 더 높이 갖고 있다는 것도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유전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진행이 더 빠르고 네, 진행이 조금 더 나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또 치매가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여러 면에서 좀 안 좋고 성격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빨리 동반될 수 있어서 조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도 있으십니다. 3753님께서 치매 유전 검사라는 게 있던데 이거를 하면 치매에 안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치매에 안 걸린다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포2 유전자라는 걸 가장 많이 검사를 하는데 네. 이 아포2라는 유전자가 이제 두 개의 유전 형질이 합쳐서 유전자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아포2 4라는 게 있다면 네. 그게 3배 보통 치매 위험을 올린다라고 되어 있고 아포이 4가 2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10배 정도 일반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저희가 제일 먼저 검사를 하고요. 근데 하지만 그것이 있다고 무조건 치매가 온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알고 미리 대처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리 단계적으로 빨리 개입을 하고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리 개입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약을 미리 먹습니까?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포이 유전형이나 또 치매 유전형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보통 그 뇌 영상 검사에서 치매 물론 당연히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우리가 이제 아밀로이드 펫 검사라고 하는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했잖아요. 네.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직접 촬영해서 볼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양성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초기 치매 일찍부터 약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기 개입을 빨리 해서 빨리 인지 활동이라든지 여러 활동들 그리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을 철저히 잘 관리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려서 빨리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요.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나쁜 단백질들이 쌓여서 이제 치매가 온다라고 네. 한다면 그게 원인인 경우엔 그 나쁜 단백질을 젊어서부터 검사를 해서 쌓여가는 것 같다. 그럼 걔네들을 빨리 없애버리는 약을 쓰면 치매에 안 걸리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이 지금 저는 드는데 안 됩니까 그게? 되게 훌륭한 질문이시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되게 훌륭한 질문이고 죄송했는데. 네.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저희 그 연구에서도 치매 연구에서도 예전엔 치매 단계에서 연구를 했다면 그 전에 이제 경도인지 장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기억 저하 상태, 그 다음에는 이제 치매 유전형을 위험한 유전형을 갖고 있지만 아직 전혀 증상이 없는 전임상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단계부터 이제 약들을 또는 개입을 빨리 하는 것들이 점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런 단계이고 아직은 정확하게 객관적인 치료 효과나 개선 효과를 확실하게 밝힌 연구는 아직 없지만 조만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제들도 요새 이제 항아밀로이드 약제가 이제 FDA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빠르면 뭐 이제 올 말부터 내년 초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꼭 나을 수 있는 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도. 네, 저도 동감입니다. 네. 50대 초반인 사촌이 초롱이 치매라는 젊은 나이에 걸린다는 치매에 걸렸다는데 젊은 나이에 왜 걸리는지 너무 안타까워요라는 정선미님의 문자가 있네요. 네. 초롱이 치매. 네. 조기 발병 치매라고도 하고 초록이 치매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고도 하는데요. 조기 발병 치매의 원인은 일단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 좀 많이 생기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전형이 이제 아포 유전형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거나 또 뭐 프리스넬린이라든지 또 이런 조기 발병에 관련된 유전형이 또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관련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전두축두 치매라고 하는 이제
뇌에서 전두엽과 축두엽이 좀 특이하게 더 많이 위축이 빨리 시작되는 그런 치매 아형도 있거든요. 그런 치매 유형 같은 경우는 좀 50대부터 발병을 좀 빨리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치매 유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신다면 조기 발병 치매들이 좀 어떻다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혹시 그런 유형은 아닐까를 미리 검사해 볼 수는 없을까요? 검사를 해서 미리 막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치매 이제 선별 검사를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치매 선별 검사에서는 이제 주관적 기억 감퇴 뭐 항목이라고 해서 그 주관적 기억 감퇴 검사 한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가 설문지 검사가 있어요. 네, 그걸 찾아보시면은 이제 나오는데요. 네. 그걸 해보셔서 거기서 뭐 14개 중에 6개가 이제 체크가 된다. 6개 이상. 그러면 이제 내가 좀 기억력에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이제 치매 아시 센터를 찾아보셔서 선별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아시기 전에 주위에서 조금 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5년, 10년 전보다는 분명히 조금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 요새 그런 거 얘기를 조금 들으셨다 라고 한다면은 또 빨리 좀 선별 검사를 해보시고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서 65세를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젊으신 분들도 센터 찾아가셔도 괜찮으시죠? 네, 그럼요. 네, 분명히 조금 이제 그 보통 65세, 60세 이상으로 이제 그 검사를 하는 게 이제 명문화 되어 있지만 또 치매 검사에서 기억력이나 뭔가 인지가 빨리 떨어지는 게 분명하다라고 확인된다면 그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네, 선별 검사는 받으실 수 있어요. 저랑 저희 PD가 좀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질문을 주신 분이 경증과 중증이 증상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날까요?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또 경증에서 멈추기도 한다는데 경증과 중증 어느 정도의 진전율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노인성 치매다라고 하면 보통 퇴행성 치매를 얘기하니까요. 이제 퇴행성 치매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계속 나빠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노인성 치매라고 한다면 이제 나빠진다라고 보시는데 그걸 얼마나 속도를 늦추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초기 치매랑 중기 치매의 차이를 이제 말씀드린다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상생활 기능이 더 떨어지셔서 자기 관리 같은 것들이 잘 안 되시고 이러면 이제 중기 정도로 가는 건데요. 이제 예를 들면 옷을 입을 때 약간 단추 같은 거라든지 꼼꼼함을 잘 못 챙기신다. 뭐 이런 게 나타나고 요리 같은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요리를 혼자 하셨다면 이제 차려놓으신 밥을 이제 드시는 정도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기 정도로 이제 조금 진행을 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네. 또 중기 때부터 좀 나빠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는 게 좀 두드러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억력이 나빠지시는 것 때문에 가족분들이 힘들다기보단 이런 정신행동 증상, 예를 들면 난폭한 행동이나 뭐 도와드리려고 하면 뭐 거부하고 예민해지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적절한 어떤 행동들, 배회하는 행동 같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중기에 두드러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중기 때의 특징이다라는 거고요. 뭐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몇 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근데 관리를 잘 받으시면 그게 더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군요. 지금 많이 이제 추석 연휴 때 다녀오시면서 이제 부모님을 뵙고 오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잘 돌보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매 환자를 위해 아픈 부모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요양원 뭐 아니면은 그런 전문 인력이 있는 곳에 모시는 게 좋은 방법일까? 아니면 부족하더라도 내가 모셔야 될까? 이게 물론 선생님께서 해답을 내려주실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거죠?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네, 이게 뭐가 네, 답이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요새 우리나라는 또 사실 유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곳을 이제 전문 요양 시설이나 이런 데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은 이제 치매 간병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병 부담이 사실은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한 40%가 우울증이 걸린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부담은 굉장히 힘든 거고
이제 뭐 최근 뉴스에서도 보셨을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간병을 하다가 노노 부양이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네, 간병을 치매에 놓인 분을 부양하다가 같이 이렇게 세상을 또 떠나시는 경우에 대한 뉴스도 나온 적도 있고요. 그만큼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감당 가능한 부분이냐라는 부분을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제일 먼저는 이제 전문적인 이제 재가 서비스들이 있으니까요. 주간보호센터가 이제 9시에 가서 5시에 오시고 식사도 다 제공해 드리고 또 약도 맡겨드리면 거기서 약도 드시게 하고 오고 이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서 케어를 집에서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뭐 형제들이 있으시면 또 같이 돌아가면서 그렇죠. 보시다가 네. 그런 게 이제 안 될 때가 오시거든요. 이제 기능이 완전히 떨어지시면 이제 누워서 지내시는 정도로 기능이 떨어지신다거나 아니면 행동 문제가 너무 난폭하거나 배회가 너무 심해서 길을 자꾸 잃어져서 자꾸 경찰서를 통해서 찾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신다면 그때는 이제 또 전문 요양시설을 찾는 신호가 될 수 있겠죠. 네. 답은 없지만 어쨌든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너무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추석 연휴 이후에 많이 마음이 아프신 분들께 위로가 좀 많이 되고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말씀을 너무 따뜻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로는 그냥 마무리하기가 제가 방송을 통해 섭외하는데 1인자입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네, 불러주시면 기꺼이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승훈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따뜻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